안녕하십니까. 화끈한 경상도 사나이 배우 고인부입니다. 혹시 지 얼굴은 안 잊으셨지? 예? 아, 참말로 요새 볼만한 프로그램 하나 딱 생겼다 했는데 이거는 방송을 하는 긴지 마는 긴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이제부터는요, 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주 건너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 예. 자, 센 사람들의 소통 콘서트 센소콘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입시다. 이거는 내 브랜드예요. 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그 부분은- 오고돈 시장이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반드시 한다 하는 게 시의 입장이고 눈빛 뭔데 앞으로.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 야, 그러면 눈 사이즈네. 눈 사이즈. 어서 오십시오. 아무리 촬영 마치고 아무리 돈 많이 준다 그래도 그쪽에서 이 부산을 지키셔야죠. 부산을. 목소리 왜 이렇게 지금 안 되세요? 제가 4일 동안 4일이나요? 내가 4일 동안 잠을 지금 4시간 반도 못 잤어요. 4일을 합쳐서 4시간 반요? 야,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 국회의원이 114명이라고 방금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왜 그래 장 의원님이 이렇게 제가 제일 앞장서서 앞장서는 게 아니고 네. 앞장 안 설 수가 없는 게 네. 선거제도를 바꾸는 그 특위에 제가 간사예요. 그렇죠.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이니까 자유한국당 간사가 총책이에요. 아, 그래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막는데 네. 뚫리면 네. 거기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시작해서 의사진행 절차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 없으면 우리 당으로 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역적되는 거죠. 제가 없어지면. 근데 지금 의상을 보니까요, 그 흰 옷을 입고 신문에 나온 그대로 지금 뛰어 내려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그냥 식사도 그 자리에서 다 해야 되고. 다 아니 해야 그러면 뭐 김밥 주면 김밥 먹고 도시락 들어온다는 좀 고급이고 주먹밥 들어올 때도 있고 낮에 아침에도 새벽에 보통 5시에 기상을 하면 교대로 이제 우리 의원회관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욕탕 우 갔다 올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일부 갔다 오면 바톤 터치해서 가고. 아니 근데 나는 뭐 문자로 집합시키는 문자가 와서 장 의원님 못 내려올 줄 아, 알았더니. 그래 제가 저 김포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비상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국회에. 예. 그래가지고 우리 PD 어디 계시나? PD한테 전화. 아, 나 오늘 못 내려가겠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10분 있다가 해제.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네. 쉽게 말하면 이제 민주당이 쳐들어온다. 아 예. 그랬다가 그것이 가짜뉴스다. 아, 확인돼가지고 예. 그럼 잠시 갔다 와라. 그래도 건강한 모습 뵈니까 저는 건강합니까 제가 지금? 아니 피골이 상처. 아니 안 그래도 아이고 우리 장 의원님 내려오셨어요. 아니 최인호 의원님 내려와 계시다고 내려왔어요. 아니 최인호 의원님 한 명 빵꾸 나면 빵꾸도 아니 빵꾸 나면 안 되잖아요. 어제 우리 밤 11시까지 있었는데 참 자주 아니 본다. 그러면 그저께 보고. 솔직히 우리 아는 사이에 그럼 집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한테 문자라도 장 의원 오늘 우리 나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쉬어. 아니 나도 그럼- 오늘 새벽에 왔어. 아니 어제 밤 몇 시까지 되겠는데? 내가 어제 밤 10시 반까지 있다가 그럼 퇴청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다 돌아가면서 하지. 아니 그러니까 정개특위 의원 한 명만 퇴청해도 우리도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다 그래 왔지. 그럼 문자라도 하나 줘가지고 나 갔다. 아, 이제부터 오늘 문자 없다. 이제부터 문자 오늘은 보내. 회의 없다. 회의 참 진짜 의리도 없어요. 아니 근데 그거 하나 해주면 그래도 좀 편하게. 목소리가 어제 목소리가 완전히 갔더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아나 체력이 대단하다. 장애 투쟁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가 금방 문재인 돌아왔네. 나는 오늘은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독재 에이, 독재라니. 헌법 수호. 아 그래서 소라니. 우리 두 사람만 이야기 다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목소리 같다 나는 그러더라고요. 장 의원은 오늘 내가 막 안쓰럽다 해서 좀 봐주고 오늘 내가 혼자서 뭐 좀 이렇게 좀 할라 했더만 이 목소리가 뭐 아니 내가 사실은 건강 체질이다 건강 체질. 오늘 녹화를 하면 최인호 의원님 혼자서 할 수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또 뭐 물 문제 얼마나 잘난 척하겠어요. 물 문제 내가 무슨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그렇게 또 예? 또 이게 할 거 아니 아니야. 그냥 내가 혼자 그리고 오늘 내년도 총선이 나는 뭐 이 준비까지 했거든. 요 준비까지 좀 해가지고 오늘 보여주세요. 오늘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게 요 야의 일반적으로 안 되거든. 아 진짜 참 바쁘실 때 와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두 분의 출연자를 모셨습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두 분 다 한마디씩 좀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장경훈님 먼저.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뭘 또 지난번은 또 프로그램에 못 오셔가지고 예, 하여튼. 이제 완전히 고인물 선생님은 네. 서울 연기자 다 됐어요 이제. 아, 이렇게 부산 내려오기 힘들어가지고 방송 한 번 못 나가게 부산 만들고. 사랑이 좀 식으시면 그러니까 자, 시청자님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유 한 주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쪽 분이 완전히 서울 사람이 돼가지고 부산 사람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고인물 선생님이 워낙 요즘 드라마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대세 탤런트다 보니까 한번 빠져셔가지고 한번 쉬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고인물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그 새 드라마 예. 시청률 대박.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부산 경남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시청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간만에 보는 시청자 근데 여러분들 제 머리가 제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이쪽으로 예, 쫙 된 게. 우리 동네에 그 하단에 제가 우리 동네 미장원에 가거든요. 어, 원장님이 제가 센소콘 시청률 8%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래 나도 좀 더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펌을 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시청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해서 살짝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은데요. 네. 참 정말 역시 여당은 부잣집이야. 배불러. 머리 깎을 시간도 있대요. 아니, 우리 동네는 싸고 머리 한번 보세요. 빨리 지금 해줘요. 삐쭉삐쭉 다 삐져나온 거. 아니, 머리 깎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머리 아주 좋구만. 아니 저는 진짜로요. 저희들은요 풍찬 노숙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야 지역구 내려와가지고 따뜻한 내 집에서 내 집밥 먹고 아 이거 머리도 이준했어요. 깎고. 그러면 이제 이준하도 했어요. 머리는 되게 좋은데. 그때는 나는 지금 이게 완전히 여기 삐지삐지 삐져나와가지고. 어수선할 때가 아닌데 뭘. 아니 좀 부드러워 보인다고. 그러니까. 예, 정치도 좀 더 부드러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또 그런 말씀하신 순간적으로 딱 흐르는 게 시청률 10% 되면 저 삭발하겠습니다. 그 말을 아니 듣고 그건 깜짝 놀랐다. 삭발은 제가. 시끄러 되면 MC가 삭발해야지. 예? 해설이 삭발합니다. 저 1일 드라마 있으면 6개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 저 국회에 가서 최 의원님은 제일 많이 하시는 힘든 일이 뭡니까 지금은? 아니 지금 뭐 야당이 맡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또 패스트트랙을 성사를 시켜야 되고. 밤새도록 서로 막 이렇게 대치하다 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면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쳐들어올지는 자기네들이 선택하면 되지만 우리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맞아.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진짜 섭섭한 게 방어가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을 사귀잖아요. 최인호 의원님은 우리가 맨날 이렇게 좀 방송에서 인상 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기가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 네,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되지. 아니면 그걸 문자 아니, 보내면. 오늘은 해장이야. 이 정도만 가르쳐줘도 그래도 오늘 내가 안 쳐들어간다. 안 아니, 쳐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좀 아니 어저께 그런 편하게 우리 앉아 있고. 밤에 그 우리 몰랐어요. 소회의실에서 만났을 때 네. 내 눈빛을 에이. 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 일주일에 두 번씩 녹화해야 돼. 아이고. 나 눈빛을 아니 쳤어.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아야. 뭐 12시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일을 2시까지 기다렸다니까 언제 터질 줄 모른다고? 아 2시 이후는 안 했네. 예. 그러니까 다음에 3시에 심상정 하면 되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보가 들어온 게 심상정 위원장 의원회관에서 퇴근했다. 그거 듣고 저희들이 좀 쉬자. 그 위원장님만 계시다고 회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위원장이 안 나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한 명만 빠져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인호 의원 나한테 야 내일 녹화인데 좀 쉬어라. 그러니까 우리 녹화할 때 좀 이렇게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면 내 눈빛이 좌파들은 의리가 없어. 아니. 좌파들은 의리가 없어. 요새 사진에 장 의원님 막 나오는데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는 거 이야기만 아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 의원님은 또 전개특위 간사시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뭐 10대 전상 그런 것도 있습니까? 또뭐 대표께서 또 의원 중에 아주 또 앞장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이제 뭐 서로가 이렇게 대치할 때 늘 앞장서 계시죠. 저도 뭐 전개특위위원이라서 앞에 있는데 장 의원은 이제 뭐 이렇게 조장하시더라도 서로 저하고 있는 눈빛이 나면은 상당히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니 근데 우리 좀 고인범 친해졌다 내가. 아니 고인범 선생님이 실감하죠. 너무 싸운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정개특위에서 충돌은 굉장히 부드럽지 않았나요? 아, 부드럽죠. 정말 우리 몸싸움 거의 안 했어요. 몸싸움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장 의원님 생각을 이 또 실천이나 이런 스타일로 보면은 상당히 타협도 가능하고 협치가 가능하고 국회가 이런 몸싸움 안 합니다. 그런데 장 의원의 그 생각이나 스타일이 당에 가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안타까워. 그게 한국 정치. 아니 내가 고마웠던 게 제가 이제 심상정 위원장하고 최인호 의원님하고 김종민 간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왔어요. 내가 자 마지막으로 간사회만 하자. 그러니까 소회의실로 들어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무조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간사회의를 하자 그러면 다음에 가요 막 그럴 텐데 그래 장재원님 믿고 간사회의 하자 그러고 간사회의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소회의실 비운 거는 내가 처음 발견했어. 그거는 좀 고맙더라고요. 그 소회의실로 가자. 그래 충돌이 없었어. 그러니까 장 의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눈빛도 보내주고 하시고만은. 눈빛은 안 보내줘요. 에헤이. 그걸 못 읽어서 그래요. 못 읽었어. 아니 지금 그건 요렇게 내가 지금 콜라를 어떻게 하냐. 요 방송에서 보드랍잖아요. 아 이거 의사 일정 딱 마주치면요 눈이 이렇게 올라가요. 아, 맞을 거야. 여기도 또 부산대학교 그럼요. 학생회장 출신이라서 한 뭔가를 투쟁해야 되고 뭔가를 채취해야 되는 또 고집은 또 있으시고 한숨질 그래 한다니까요. 안 하면 이 자리에 와 계시겠어요. 자, 우리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너무 바쁘신 이야기들 좀 듣고 이랬는데 길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난번 우리 문 대통령님이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통 큰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산을 통째로 바꾼다는, 크게 바꾼다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도시 구상, 계획, 설계, 시공, 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 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과 주변 지역을 잇는 교통망 건설은 물류 비용과 시간을 줄여 부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입니다. 부산 경제의 활력이 곧 국가 경제의 활력이라며 지역 경제 회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타제도 개편하여 통째로 바꾸면 좀 달라질까요? 예. 우리 지방이 예. 예타를 통과 못해서 수군 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워낙 많습니다. 예, 그것을 좀 기준을 낮추고 또 면제까지 해줘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수군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타라는 거는 뭐 혹시 다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이래가지고 뭐 한 2, 3년 후에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무슨 조사한다고 시간을 끌면서 뭐 다른 일이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면제했다는 것은 바로 일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요. 이건 사실 좀 중요하고 좀 좋은 근데 이거는 제도 같은데. 무조건 예.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거죠. 예.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거를 하실 거면 임기 초에 시작하시는 게 맞지. 지금 임기 초죠 아직. 아, 무슨 임기 초입니까? 시작하실 때 3분의 해야 1밖에 안 되는데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전국 규모의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봅니다. 다만 정치적 의도가 있었지만 이 결정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 발전이 우선이죠. 대통령이 아무리 정략과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삼으면 좋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고백과 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새정치민주연합인가 거기 대표하실 때 예타 면제에 대해서 나라 예산을 거덜내고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예타 면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좀 있으면 좋겠다. 적어도 예타가 조금 못 미치는 기준이라도 정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고 했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겠느냐. 그 몇 가지 대해서는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선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임기 5년 동안에 선거가 3번 있습니다. 네. 예.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지방선거,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1년 6개월 만에 다 선거 한 번씩 치르는데
그 선거를 의식하면은 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용이라는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저도 지금 장재훈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해서 지방이 어떻게 발전될 수 제 있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예. 대통령이 정치구도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는 한다고 인정하고 해도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만 살리면 선하게 이게 발전이 되고 효과가 난다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또 원래 제가 인정하시는 좀 겁니다. 그런 실제 보시면은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예, 이번에 이제 또 뭐? 예, 예. 여타 면제는 아니지만 그와 준하는 조치 중에서 경부선 지하화 또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대심도 터널 이거는 총 합해서 거의 한 50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 혜택은 우리 이제 사상구나 우리 서부산, 그렇죠. 서부산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저는 뭐 요즘 언론에서 장제원 의원이 오거돈 시장하고 잘 지낸다. 장제원 의원이 실리를 택했다. 오히려 오거돈 시장하고 잘 지내면서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들을 잘 또 입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상 지역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이익을 위해서 오거돈 시장하고 잘 지낸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 발전이라는 큰 대의 명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경부선 지하화 민주당 공약이잖아요. 오거돈 시장 공약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제가 또 실천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실천하는 정치인. 대통령님 내려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이래 했다고 또 박수 한번 보내줘 이랬다고 놀랬죠. 아이고 여당 의원 6명이 앉아 있는데 유일한 한 명 야당 의원 그 언급하고 박수 한번 보내주고 이렇게 박수 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장 의원께서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 결산 특위위원 하시면서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에 대한 대통령이 감사의 마음을 하신 거고 그 정치가 방금 우리 장 의원 말씀대로 대통령도 야당 의원 칭찬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야당 의원도 오거돈 시장님이나 대통령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발전도 도모하고 이런 그 정치 그런 면에서는 장 의원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모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부산시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는데 뭐야? 나도 좀 멋있는 말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그럼 넘어갑시다. 지금. 오케이. 보시죠. 호동이 간다.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진짜 내 성격부터 바꿔야 되나?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시로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바꾸는지 절 따라오시죠. 호동이 간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아우, 도시 대개조. 예. 좀 뭔지 잘 모르니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대개조 뭘 개조하고 뭘 바꾼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기간 시설들이 도시를 아주 기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부산은 굉장히 넓고 낡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좀 더 스마트한 도시로 그리고 또 이제 동서 균형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고 원도심이 굉장히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 12년 동안 우리가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했는데 동서 격차는 더 커졌고 원도심은 더욱더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균형 발전 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도로 사업한다 그러면은 해운대 아니면 센터. 그러니까 부산에 해운대 센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도심에 이런 분들이 불만이 엄청 많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8km나 되는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거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램프가 도심에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부산 대개조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부산의 100년 미래를 이제 보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역대 언제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막상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경남 쪽은 아마 예산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부산은 조금 예산을 좀 덜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작년에 이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그건 모든 도시가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도 해줄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노력을 하고 해서
용역을 위한 35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첫 단추를 꿰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산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출발이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이 앞으로도 뭐 예산도 좀 많이 따오고 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희. 우리 여기 센터콘, 센서콘. 예, 센서콘, 우리 센서콘의 예. 패널로 계신 분들이 예. 힘이 세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부산 발전에 예산을 많이 주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산시 답변 들어봤는데요. 뭐 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인식으로 과연 도시균형국장이 아마 옛날로 따지면 서부산 개발본부장이에요. 그런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이 시의 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서균형발전 해가지고 사실은 서병수 시장이 서부산의 집중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놓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거 보면 백지화되는 게 많아요. 그것도 주민과 소통도 안 하고 또 최소한 국회의원과 소통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서부산 청사 사상구에 서부산 행정타운을 만들기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소통 없이 기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정부가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실제로 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아직 1년도 안 된 오거돈 시장님 보고 그 책임을 물으면은 사실은 역으로 30년간 자유한국당 민선 시장 시절에 그럼 뭐 했느냐. 그 결과가 이렇게 불경연되고 서부산이 낙후되고 원도심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질문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 보십시오. 서부산 청사 지금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서부산 의료원 예타 신청도 안 했습니다. 여태 들어가 있어요. 아 예타 신청도 안 했어요 지금. 그건 나중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엑스포 강세 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옮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거 쉽게 말하면 서병수 시장 계획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알파를 못할지언정 이렇게 축소하고 다만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과 또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과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가운데 함께 만들어가지는 않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축소를 해버렸어요. 과연 이것이 오거돈 시장이 동서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사실 우리 서부산 시장 시민들 또 우리 사상 시민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산 청사는 지금 입주할 공기업들이나 또 입주할 그 부산시의 과들 지금 현재 분류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반드시 한다 하는 게 시의 입장이고 두 번째 제2백스코도 대저 연구개발 특구 신도시에 제2백스코를 신설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산 의료원은 이미 예타 중이고 서부산 대개조를 오거돈 시장님이 특별히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내놓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산은 과거의 시정부와는 현격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서부산 개발본부라는 부서를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서부산에 대한 집중적으로 개발할 의지가 있으면 서부산 개발본부라는 부서를 왜 없애는지 부산시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화려한 장밋빛 어떤 계획 청사진보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결기 부산시에서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심하고 원도심이 너무 어려워졌다. 이거는 사실 전임 시장님들이 다 특정 지역 동부산 중심으로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서부산 청사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서병수 시장님이 임기 말년에 이 말이 아니죠.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거를 다 집중해서 그랜드 플랜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공약 자체가요. 그러니까 일단 공약 자체가 제 이야기 듣고 선거 공약 자체가 그러니까 서부산을 블루오션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하고 나선 제 이야기 듣고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플랜만 있었지 실제 아주 실행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거돈 시장님이 받아서 차곡차곡 실행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에 민주당하고 예산정책협의회 열대 당면 과제 정했죠. 거기에 서부산 프로젝트가 몇 개 돼 있습니까? 센터 미주호 그린벨트 해제, 다목적 방파제, 구 해운대 일원화, 한 아세안 정상회담 유치 전부 다 중요한 당면 과제
오거돈 시장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당면 아니, 정책 근데-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0가지 당면 아니, 협의회에 그거는 잘못된 서부산 거예요. 문제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자, 불러드릴게요. 오거돈 시장이 그런 에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경부선 철도 지하와 서부산 문제 맞죠? 철도 자, 지하와 부산 신항 김해간 고속도로 서부산구 맞죠? 자, 사상과 해운대 간 고속도로도 서부산과 자,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사상 공업지역 재생사업, 그 사상 지역구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건 자, 엄청나게 스마트시티, 웃기는 그것도 거죠. 강서구 서부산. 엄청나게 웃기는 거예요. 자, 아까 10개 중에 아까 7개가 말씀하셨던 서부산이에요. 해운대 사상 대심도 문제는요 민자입니다. 부산만큼 민자도로가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당면 과제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스마트시티요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것도 사상 공업지역 잠깐만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 제가 얘기를 하고 민자라도 국비가 제가 지원된다니까. 30%입니다. 그렇지. 대통령이 아, 그 조금만 국비를 들어보세요. 지원하겠다고 아니, 해주신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얘기하고 차례 들어간다고 충분히 얘기할 때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면 100% 국비입니다. 그런데 30% 그러니까 이 민자 사업으로 하면 30%만 국비를 줘요. 그러면 아니, 예타 면제 이거 봐. 사업이라고 다 100%가 이거 아니지. 아니 최인호 의원님 그거는 바로 사. 제가 그것도 매칭이잖아. 제가 답변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얘기를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제가 말을 못하게 자꾸 뭐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자꾸만 스마트시티를 얘기하는데요. 스마트시티는요 이미 제가 18대부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노후공업 지역에 국비를 넣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시작된 스마트시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예결위 간사로서 착착착 넣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하고 당면 정책 협의에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와 서부산의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이거는 오거돈 시장님이 들어서서 새롭게 제안하고 대통령도 약속했습니다. 자, 그다음 부산 신안간 김해고속도로 건설은 예타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서부산 일입니다. 자, 사상 해운대간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비 30%가 지원이 되는 2조에 가까운 대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또 만덕센터과 지하고속도로 한참 하고 있습니다. 자, 사상 공업지역의 재생사업 그리고 심평장린공단의 스마트공단. 자, 이게 다 서부산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이 철로변 지하와 이 문제의 저작권을 그건 자랑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개발하는데 꼭 부산시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철로변 지하와 철로변에 사시던 분들이 소음과 이 참 나쁜 환경과 공해에 시달린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위를 또다시 이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여기에서 고통받던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무슨 개발업자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공익적 차원의 개발과 함께 그 원주민들이 참 좋은 환경에 사실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원의 개발이 돼야지 무분별한 개발이 돼가지고 또 개발업자들한테 이익 주는 그런 개발은 안 된다.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센텀 제2지구 개발 문제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 반송동 일대에 조성하는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센텀 2지구 산단을 기존 센텀시티와 연계한 ICT, 영상, 연구개발 등의 지식산업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여 반송 우리 석대동 일대에 64만 평. 야, 어마어마한 땅인데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 그만큼 규모도 상당하고 사업비도 엄청나지, 야. 응? 설명 담당. 강의한다고 또. 아니 강의 담당이시니까 강의 좀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그 규모가 총 사업비가 1조 6천억이나 들어가는. 예. 그리고 60만 평. 산업단지만 15만 평. 그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지금 부산의 센텀 거기보다 1.7배, 2배 가까이 크고요. 판교의 테크노밸리 보다도 면적이 더 넓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이렇게 넓은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 4차 산업의 전진기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단이 될 지역이 있다는 게 그야말로 부산으로서는 큰 사업이고요. 핵심 사업이고 반드시 이 사업은 성공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죠. 근데 성공이냐 실패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이 제가 또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비판 전문. 원래 야당은 비판하는 집단입니다. 아니 그 민주당 때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모질게 하셨습니까? 저는 소프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프트하게. 예. 아니 근데 저희도 볼 때 네. 센텀 이지구가 잘 돼가지고 부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첨단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산의 먹거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사실은 이 부주 확보 문제에서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풍산금속에 대해서 보상금을 뭐 제한을 했고 또 심지어는 1조 6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5천억 쉽게 말하면 이 입지를 산업 입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1조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그걸 반을 풍산금속에 제한을 했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서병시장이 1조를 제한을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풍산금속은 지금 콧방귀도 안 끼고 있거든요. 그다음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에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거부터 좀 오거돈 시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뭐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고요. 실제 이제 풍산 쪽에서 국방부와 계약 관계에서 처음에 군수 산업용으로 돼 있다가 99년도에 이제 특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는 특효요. 특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죠. 풍산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은 이제 군수용 목적이 사라졌으므로 국방부에 반환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단지가 제대로 이제 산업단지화 되면 풍산이 이전을 하면 보상받는 주체를 국방부로 해야 되지 왜 풍산으로 하느냐. 그리고 아까 뭐 전임 시장 시절에 뭐 1조 원 제한했다.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상이 들어가는데 왜 기업한테 이제 이득을 주느냐 이런 이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지역이고 미래 산업의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자 보상받는 주체가 국방부가 된든 풍산이 된든 성공시켜야 되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빨리 가르마를 타줘야 돼요. 그 가르마를 못 타주니까 자 재벌의 특혜 사실상 풍산은 이 지역에서 군수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다시 이런 센텀 이지구가 지정이 돼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의의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 하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줘서 풍산금속이 이거를 내놓겠느냐는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빨리 해줘야 이 논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문제도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최인호 의원의 말씀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도 빨리 국토부하고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라. 그 입장인 겁니다, 지금. 자, 우리 두 분 의원도 시청 앞에 나가 보실 줄 압니다만은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게 재벌 특혜가 아니다. 이 문제인데요. 벌써 몇 달째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를 하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풍산금속 노조하고 부산시 관계자 입장을 각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스타트. 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센텀 이지구 여기 뒤에 보이시죠?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일단 앉으시고요. 예. 시위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작년 7월 4일부터 농장을 깔았고요. 여기 재벌 특혜로 보는 이유가 특히 있습니까? 여기 억지로 풍산부지를 길 건너는 풍산부지를 넣어서 센텀 이주로 만들었던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는데 이게 조병창 부지를 풍산이 인수하면서 방위산업을 할 때 여기서 방위산업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을 국방부에 다시 반납하게 계약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산시가 1조 원의 돈은 5천억부터 훨씬 넘는 돈을 들여서 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혜라고 보는 거죠. 그 노사 문제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동조합이 뭐 정리해고부터 생존권이 흔들리니까
이 개발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조병창 부지에 전두환 조건을 받았는데 부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제2의 하이리아처럼 반환운동이 벌어질 거랄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저항의식을 제기했는데 저희 제기에 이제 풍산이 부산시에 당시에 동구장을 기부 체납하겠다, 개발하자는 제안도 했었고 이게 언론 기사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그래 생각을 이제 이해도의 차이인데 뭐 이해분한 차이니까 저희가 이제 알려 나가는 정도죠. 토질 오염 문제로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80년대 풍산이 인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군부대화 돼 있어서 이제 접근이 힘든데 군부대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토양을 썼던 거죠. 야, 센텀 이지구 우리 과장님 예.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금 센텀 이지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가르쳐 주시죠. 예, 뒤로 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예. 만연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위치가 저 위치가. 풍산금속입니다. 저거를 쭉 보시면 저 예. 멀리 보이는 곳이 예. 석대역입니다. 아. 예, 석대역인데 석대역 훨씬 뒤쪽까지 거기에 범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특혜 의혹이 있거든요. 풍산 부산 사업장은 저희 이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그냥 하나의 보상 물건에 불과합니다. 특혜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오염 물질이 흘러나와가지고 토질에다 지금 오염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이제 주유 과정에서 기름이 이제 약간 누출. 기름이 누출이 되고 예. 그게 누출된 기름이 빗물에 쉽게 내려가면서 그 인근에 뭐 한 5m 정도 거리나 될 겁니다. 아마 네. 그곳이 한 12세 평 그렇게 오염이 됐고 1월 이전에 예, 전부 이제 토지에 대해 가지고 그 하여튼 오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풍산 이제 부지 전체에 예. 오염 문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염이 있다 그러면 예. 토지 보상 전에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토양 환경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그 환경 평가 결과 이제 오염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 원인자 부담으로 아니 센텀 이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IT 기업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디지털에 뭐 선두주자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쫀대기 뭐 기업도 있고 여러 식품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쫀득이 업체가 지금 예. 쫀득이를 만들고 있다 해가지고 이게 쫀득이 공장을 이게 유치를 하는 내용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재의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조사할 때는 향후에 여기 입주할 때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당장 이게 뭐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뭐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승인 절차도 이행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보상 절차 이행과 함께 이제 공사 착공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벌 땅이라서 매입한 게 아니라 매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재벌 땅이었다. 이미 81년도에 산 땅을 뭐 어쩌겠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네. 사실은 부산 지역 언론에 시리즈로 보도가 되면서 네. 사실은 뭐 환경 오염부터 시작해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 그다음에 땅값 집값 폭등 문제, 그다음에 뭐 풍산금속 재벌 혜택 문제, 교통 대란 문제까지요. 포괄적으로 이 센텀 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문제에도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지역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이거를 좀 정교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자, 풍산 문제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저희가 제안해서 국내 투명해. 뭐 이제는요 모든 이 대규모 사업이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부산 경제 활성화의 핵심 지역입니다. 부산에 이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 관점이 중요하고 자, 성공시키려면 그린벨트도 해제시켜야 되고 행정 절차 빨리 전개해야 됩니다. 그다음 방금 이제 특혜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산이 보상받는 주체가 되든 국방부가 보상받는 주체가 되든 빠른 시간 안에 부산시가 보상받을 주체가 누군지를 법원이나 또 여러 가지 법 당국에서 결정을 해주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나면 클리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도 뭐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만 해도 먼저 1탄이 빡 성공을 하고 막 관계 차고 넘치야 또 2탄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센텀 1지구는 성공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게네, 그죠? 성공했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이 센텀이 뭐 K&N도 들어와 있고 또 대학도 들어와 있고 또 두레리움도 들어와 있고 영진이도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최초의 이 센텀시티를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시작한 건데 그 개발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와 있거든요. 사실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고층 빌딩이라든지 또 엄청난 고급 주거지로 변모화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첨단 산업단지가 아니고 첨단 고급 주택지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해운대라는 관광도시 차원에서 또 쇼핑 문화 활성화라든지 또 이런 주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개발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애당초 이 계획을 세웠던 취지와는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센텀시티에서 센텀 2지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이것마저도 센텀시티처럼 그냥 주거 공간으로가 되고 또 그것이 호 아파트가 되고 이러면 사실은 개발 이익은 또 재벌이 갖고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센텀 지구의 반면교사는 센텀 2지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하 동문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얘기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스타트. 주민들의 목소리 제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들어보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주민들의 어떤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60년 동안을 지금 현재 힘들게 지금 자기 재산에 대한 가치도 없어질 뿐더러 힘들게 여태가 지나왔어요. 고통을 겪어왔고 우리 주민들은 그 18만 약 주민들은 제2센텀을 개발한다는 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는 시민사회 수렴 의견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주민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태까지 정치인들만 저희들이 믿었어요. 지금 이제 윤진호도 국회의원도 지금 공약이었었는데 제2 개발에 대해 제2센텀 개발에 대해서 공약에 분명히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가까이 정치인들이 이걸 해결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잘못된 건지 그분들이 입김이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믿으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주민 힘으로서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지 부산시한테 부탁하는 거는 부산시에서도 이거를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를 깊이 깊이 받아들여서 중앙에다가 좀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풍산이 처음 들어섰을 때 보통 땅값이 어느 정도 됐나요? 80년대 초반에 6만 원, 6, 7만 원 정도 갔다면은 80년대 중반 같으면은 10만 원 정도는 봐야죠. 10만 원 넘었다 봐야죠. 지금 현재는 지금 평당 얼마에 나와 있죠? 지금 한 250만 원 정도 이상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와, 그 예전 그 시기를 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그러면요. 다른 지역에 비해 갖고는 80년대 초반에 비해 가고 다른 지역은 많이 올라온 것은 뭐 몇십 배 올라온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도 뭐 30배, 40배 올라온 건 크다합니다. 묶여 있다가 지금 이제 개발 지역을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조금 이제 또 많이 풀리게 되면은 지역 땅값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00만 원에서 뭐 도로에 따라 가지고 한 1,000만 원도 간다고 봐야죠. 1,000만 원 이상 간다고 봐야죠. 개발 그 지역을 안 되고 자꾸 묶여 있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요. 특히 풍산금속 위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가 묶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뭐 그간에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피해가 그 주민들이 뭐 거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땅값도 안 올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진지하게 저 땅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참 연극만 하였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자.
자, 고마워. 어찌됐든 주민들은 버뜩 개발이 됐으면 하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이 센텀 이지구 개발에 대한 이제 정책이 이제 발표되면서 이 사업은 또 우리 부산의 먹거리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한 고통도 담겨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정말 용두사미가 돼버리면 이분들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지역까지 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또 가장 큰 책임은 또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책임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은 우리들이 좀 관철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하여튼 뭐 VCR에서도 봤지만 이 주민들이 한 40-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못 해왔던 거거든요. 다른 그 인근에는 막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일부 공장도 들어서는데 이분들은 멀쩡히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수십 년 동안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이제 부산시나 또는 정부가 잘 헤아려서 이분만큼은 부산 경제 활성화의 차원도 있지만 수십 년간 고통당해왔던 이곳 주민들의 고통도 우리가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성공시켜내야 된다. 자, 사실 우리끼리 뭐 이래 떠들어도 당장 그린벨트 해제 뭐 또 안 됐다 아닙니까? 내가 옛날 MBC 드라마에 이런 거 있었거든. 그 재개발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띠 들고 이래 나갔는데 그 어떤 사람들을 막 보내갖고 내가 그냥 칼로 찔러갖고 내가 이거 위원장인데 찔리가 죽은데 그거는 20부작 드라마에 내 1회 출연하고 죽었어? 찔리는 바람에. 그 재개발 되고 영화 1탄 성공해서 2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죠. 저는 1탄 성공해서 2탄에 출연해 본 적은 있어요. 주유소 습격 사건을 1탄을 성공했었잖아요. 아니 본인이 출연해가지고 아니지. 그러니까. 1탄은 내가 안 나왔지. 남이 성공해놓은 거 2탄은 어버간 거 아니에요? 2탄은 나가본 적 얹혀간 거 아니에요? 예, 얹혀간 거. 우리는 강적들 1탄 시즌 1 성공해가지고 시즌 2까지. 그래 따지면요. 우리 센서콘으로 가지고 지금 두 분이서 얼마나 잘 받쳐줘서 아마 전국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 정치 뭐 오락에 조금이라도 물 튀기면 이거 비슷하게 만들려고 난리 날 거예요.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그렇지. 우리가 시청률은 1위죠. 시청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아류의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아니 근데 생길 거야. 나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센서콘이 부산판 썰전이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썰전이 서울판 센서콘이지. 그렇지, 그걸 딱 봐야지. 오랜만에 참 다른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늘 항상 always. 오늘은 아니 그렇게 최 의원님이 잘 받쳐주시니까 늘 쭉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보여자기 잘 받쳐드려요. 그러니까 시청률은 숨은 요소입니다. 아이고 참나. 자, 센 사람들의 예능감이 센서폰. 매매매 늘어. 자, 할 말은 하고 물어볼 거는 물어보고 따질 거는 더 확실히 따지는 거 알겠습니까? 자, 앞으로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꼭 기다려 주세요.